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영상은 네티즌이 몰래 촬영한 가짜 쇠고기 롤 제작 현장입니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짜 쇠고기는 알 수 없는 재료를 섞어 만든 후 판 형태로 압축하여 판매합니다. 이런 쇠고기 롤 한 상자는 4위안에 판매됩니다. 이것은 네티즌이 300위안, 한화약 57,000원에 산 쇠고기입니다. 물에 담그면 고기는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고 손으로 찢으면 고기 질감이 이상합니다. 네티즌은 이것이 종이처럼 층층이 찢어지는 합성고기라고 의심합니다. 한 블로그는 육류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카라기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합성고기라고 합니다. 如果有就是合成肉，本来咱们是花钱买肉吃，对不对？却吃了一肚子的胶水。所以呢，我恳求大家把这条视频给点起来，咱们必须曝光这些黑心商家，见一个曝光一个，让那些黑心商家无路可走。 쇠고기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지만 가격이 kg당 약 100위안, 한화약 19,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악덕 상인은 이익을 위해 가짜 쇠고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소천성 미양경찰은 가짜 쇠고기를 제조하고 판매한 용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용의자 11명을 체포하고 900톤 이상의 가짜 쇠고기 냉동 제품을 압수했으며 관련 사건 금액은 35,000위안, 한화약 6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 가짜 쇠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부 가짜 쇠고기는 대부분 진짜 고기로 만들어집니다. 쇠고기의 가격이 다른 가금류 고기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은 닭고기, 오리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합성하여 고기로 만들고 여기에 쇠고기 맛이 나는 향미제나 에센스를 추가합니다. 이런 합성고기는 혼합 절임 후에 약간의 젤라틴 물질을 첨가하여 쇠고기의 식감을 더 좋게 만듭니다. 일부 상인들은 외관에 쇠고기 무늬를 정교하게 가공해 놓아 일반 소비자들은 겉으로는 분간하기 어렵고 먹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 악랄한 상인들은 병든 소나 늙은 암돼지 고기를 진짜 쇠고기로 속여 판매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유사한 색을 내기 위해 악덕 상인들은 염료나 아질산염 같은 색소를 추가합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소고기는 실제 소고기 잔여 부위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은 소의 림프절, 내장 등 저렴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다진 고기로 만들어 첨가제를 추가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이것은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합성 삼겹살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고기 덩어리가 분리됩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합성 고기는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섞어 다지고 압착한 뒤 다시 잘라 포장합니다. 한 요식업 관계자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쇠고기 골수도 가짜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准备一块鸡胸放到料理机里，给它打成鸡蓉，然后我们再准备一个客人吃剩的牛大骨，再把鸡蓉提到牛大骨壳中，再用铲子给它抹平，这牛骨髓不就烤妥了吗？ 알아야 할 것은 이 소뼈들은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만들어진 골수 재료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뼈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며 이 뼈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끗한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인 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네티즌은 쌀을 씻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쌀을 물에 담그면 손으로 쥐었을 때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쌀이 아니고 접착제로 합성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썩지 않는 쌀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달 전에 집을 났으며 지은 밥인데 지금 돌아와 보니 쌀알이 그대로입니다. 냄새를 맡아도 아무런 냄새도 없습니다. 이런 쌀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은 플라스틱 가짜 쌀 제작 공장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현재 매우 인기 있는 태국 쌀도 가짜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소위 태국 쌀은 많은 경우 태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후이성의 한 쌀 가공 공장에서는 태국쌀 향미제라는 화학 액체를 사용하여 일반 쌀을 태국쌀로 바꿉니다. 이 액체는 연한 노란색이며 쌀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쌀에서 신선한 향이 납니다. 또한 태국 제스민 쌀의 향기도 이 향미제에서 나옵니다. 30톤의 일반 국내 쌀에 단 5건의 이 향미제를 첨가하면 태국쌀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안후이성에만 1만 톤에 이른 가짜 태국쌀이 유통되고 있으며 수년간 발견되지도 않고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기업이 사용하는 향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태국산 향미제는 정규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한 산업용 제품 및 생활화학 제조업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업체의 책임자는 그들이 몰래 이 향미제를 고객에게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향미제는 브랜드 표기가 없고 산무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거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블로그는 4가지 쌀을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一款就是咱们超市里面论斤称散装的促销大米，很多老人啊都爱去抢，并且每个人还限量。这种大米颜色看上去和平常大米没有什么区别，但是尽量少吃。很多黑心商家为了让大米不生虫，会打入很多的杀虫剂，为了让它的色泽更加的好看，还会进行抛光打蜡。整个加工过程之后，把大米外部的营养全都流失了。第二种就是饭店里面的米饭，吃起来觉得特别好吃，特别香。但是你认为商家们会给咱们用好的大米吗？它就是普通的大米，再滴上一滴大米专用的增香剂，吃多了肯定是对我们身体有害的。第三种就是预制大米饭，像自嗨锅、方便米饭，它都叫再生米，就是把米饭蒸熟了，然后再碾成粉，然后再做成大米的形状，再进行风干。这样的米饭确实是很方便。但是有个别的黑心商家在制作过程中放入添加剂、增香剂。第四种就是五颜六色、稀奇古怪的大米，都是色素加了食用胶，压成了大米的形状而已。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티즌은 한 대련의 유명 식당이 해면으로 해삼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산동성 리자우를 여행 중이던 한 네티즌은 해산물 식당에서 판매하는 게다리살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当时吃的时候，它已经被腌的出味了，是尝出来的。然后回到酒店又多吃了几个，发现口感不太对，蟹肉肯定里面的那个撕出来的那个泡。 이런 게다리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작업자는 무언가를 섞어 만든 것을 가져와 게다리 부분에 빠르게 짜 넣습니다. 그러면 게다리살 부분이 만들어지고 냉동하여 손님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일반인은 맛으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게구이를 먹을 때 수컷과 암컷 상관없이 게 내장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비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首先呢，鲜黄的螃蟹清洗干净，这个蛋黄啊，选用溜达筋儿的蛋黄，这样的蛋黄啊，颜色更好，口感更佳。把这个蛋黄啊注射在这个螃蟹里面，尽可能多打点在里面。 가짜식품을 밝히는 한 블로그 어머니는 한 온라인 가게에서 오징어 제품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기를 당했습니다. 我给您去介绍一下我们家的海产品，脆口鱿鱼足，肉质都是这样 Q 弹紧实，2包、4包、8包、12包，还 블로그는 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이 자체 배를 가지고 있어 사기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그는 설명했습니다. 啊，这就是它的高明之处。就那种好多带货的都租船上去演戏，不可能，咋不可能？配上他那个口播，再配上他那个服化道，明里暗里给你一顿小暗示，你是不是还觉得刚捞上来的呢？咋这么大？怎么样？啊，还好呢。煮完差多少你自己看，你看看缩了多少水，这还没完全煮透呢。有点碱味儿了。对的。 泡保水剂了，基本上像这种啊，都是有点科技与狠活的。你经常吃了，白香了。脆呀，碱，啥鬼？哎呀，碱味太大了，我觉得是放火碱。反正我闻着是啊，咱没有确切证据，但真的很不好。 이 오징어는 미주 대왕 오징어라고 불리며 페루 오징어라고도 합니다. 이는 미주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직접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원양 회사를 통해 도매로 사들여와 바다에서 잡은 것처럼 배에서 판매합니다. 이 오징어는 국내 오징어와 맛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어머니는 이 가게에서 사온 오징어를 실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사온 오징어 다리는 매우 컸지만 끓여보니 매우 작아지고 수축이 심했습니다. 블로그는 이 오징어에 보수제를 주입했다고 단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징어 다리를 한 입 먹어보고 매우 강한 알칼리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가성 소다를 첨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성소다는 화학, 공업 염색, 제지, 환경보호 등 많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강한 부식성을 가진 강알칼리로 고위험 화학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가성소다는 효율적인 산도 조절제로 식품 가공 과정에서 종종 pH를 낮추거나 높이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오징어에 가성소다를 첨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상인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악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용과, 귤, 바나나는 약물에 담가 판매됩니다. 많은 채소와 과일은 재배 과정에서 약물에 담가집니다. 겉보기에 신선해 보이는 이 꽃이 달린 오이는 실제 염료로 착색된 결과입니다. 사과는 익기 전에 약물에 담가져 빨갛게 변합니다. 한 포도 재배 농부는 큰 비밀을 밝혔습니다. 这几年的阳光玫瑰市场呢，每年大家都在追求大呀，再大呀，现在已经种到了25克左右。说句良心话，这个葡萄就没法吃了。但是呢，我们种出25克的葡萄，确实能挣钱，但是挣钱的同时呀，真的对不起自己的良心，它就不是能吃的，它就是流看了。 또한 어떤 네티즌은 사탕귤을 먹을 때 손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만약 오렌지를 먹고 난 뒤 손이 빨갛게 변하고 휴지로 닦았을 때 빨간색이 묻어나오면 그 오렌지는 염색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염색된 오렌지에는 수단레드, 아조레드, 레드 오렌지 넘버2 등의 산업용 색소가 사용됩니다.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에 따르면 신선한 과일과 가공되지 않은 과일에는 어떠한 착색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웃긴 것은 수박 농부들이 수박에 필름을 씌워 가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박은 냉동 후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다른 식품의 어두운 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계란류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这个不是我做的啊，这是一个小伙做的，待会儿见证一下啊。第一个，它这个鸡蛋壳特别的硬，知道吧？特别的坚硬，哎，啊。第二个，它里边的膜特别的厚，特别的结实，哎，咱们见证奇迹啊！给你拽开，看见吗？哎，正常的鹅蛋，谁家的正常鹅蛋是这样式的？看明白没？大伙看明白没？再有这样式的啊，就给它抓住。 留上了一个微小的孔，用注射器将明矾和海藻酸钠注射进去做蛋液，然后用色素注入进去做蛋黄，最后用腻子将这个气孔封住。等它干燥了，这个假鹅蛋就做好了。我们大家去想一想，这样的鹅蛋如果让家人和孩子吃了会怎么样呢？最气人的是，他们为了让它看起来更加逼真，还会刻意往上面抹点鸡粪。 이 영상은 아마도 당신의 세계관을 뒤집을 것입니다. 사실 쫄깃한 계란 노른자와 월병 속 노른자가 이렇게 가공된 것이었다니 진짜 계란 노른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두부를 누가 먹겠습니까? 가볍게 던지면 튕깁니다. 이런 두부는 다른 두부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판매됩니다. 한 블로그는 중국에서 추천하지 않는 몇 가지 식품을 정리했습니다. 第一个，咱们熟悉的淀粉肠，听名字大家是不是觉得它的原材料主要就是淀粉，也没什么不安全，对吧？ 其实完全不是，明明叫做淀粉肠，配料表第一位写的却是肉，而实际成分呢是鸡肉以及不建议人吃的骨泥。第二个，预制菜，尤其是梅菜扣肉，大家您看一下这个肉，是不是以为都是五花肉呢，挺不错的？其实这些啊都是槽头肉和糟头肉，就是属于垃圾肉的一种，就是咱们猪的头和躯干连接部位的这个脖颈肉上面的淋巴非常多，是不可以食用的肉。 第三个，奶茶饮品，很多不良商家是频繁的更改食材的有效期，使用隔夜的食材，用嘴去尝食材来判断食材是否过期变质。第四个，水果店里面的现切水果，这个的话应该是很多水果店一个普遍现象了，就是把一些腐烂变质的水果坏掉的地方呢给它切掉，好的地方留下来做成现切的水果盘，再次进行一个出售。第五个，无骨鸡爪鱿鱼。 美味的无骨鸡爪和滋滋冒油的鱿鱼这些呢，为了保鲜都用甲醛泡过。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